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2020 지역농협 6급 NCS 직무능력평가의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전웅구라고 합니다. 그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70문항이 출제되는 70문항형이 있고 100문항이 출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70문항이 출제되는 경우는 물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 5개의 영역이 출제가 되는데 70문항이 출제되는 경우는 오지선다형이고요. 그다음 70분에 7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1분에 1문항꼴. 근데 그럼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기본 모듈형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 모듈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 모듈형이 있고 응용 모듈형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는데, 기본 모듈형은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만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우리 좀 생각보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반면에입니다. 100문항형, 100문제. 그 100문항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100분을 안 줘요. 이게 내 기억에 75분인 걸로 아는데, 75분 줘, 75분. 75분 맞죠? 75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75분에 100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상당히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거의 절반은 기본 모듈이에요. 절반은. 근데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0문항형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이렇게 막 짬뽕돼 있어요. 혼합돼 있는데 100문항형은 구분돼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20문항, 수리 능력 20문항, 문제 해결 능력 20문항, 자원 관리 능력 20문항, 조직 이해 능력 20문항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구분해서 20문항당 의사소통 능력은 13분, 수리 능력은 조금 더 줘요. 22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14분. 그 다음에 자원관리 조직에는 다 13분씩 줘요. 그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되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 이해 능력 있잖아요. 조직 이해 능력이 우리가 기본 모듈에서 그 공부했던 간단한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농협이라는 그 기업에 대한 그러한 기업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협 홈페이지에서 농협의 하다못해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재상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농협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제 지금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요것만 할 거예요. 요거 100문항형에서 그 중에서 3회 모의고사가 있죠? 3회 모의고사인데 왜 그러면 70문항형 왜 안 합니까? 선생님 쭉 보면은 70문항형 형태의 문제의 난이도가 오히려 100문항형 문제의 난이도보다 오히려 더 간단한 게 많습니다. 더 쉬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문항형 중에서 그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이게 선생님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어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그걸 뺄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은 선생님 굳이 강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요 세 파트에서 유형별로 뽑아서 문제 몇 문제씩만 뽑아서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간단한 문제는 빼고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것들 있죠. 그런 형태. 즉 시간이 이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만 몇 문제 선별을 해서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수리 능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 자, 수리 능력에서는 이제 응용 수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 추리도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수추리도 나와요. 수열 추리도 한 몇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수리 형태가 있고 자료 해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응용 수리 비중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열 추리하고 그다음 응용 수리 그게 기본 모듈이라 그러죠. 보통 기본 모듈 형태의 문제가 10문항.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모듈, 즉 자료 해석이 한 반 정도, 한 10문항 요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응용 수리 한 2문제,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선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용 수리부터 갈 텐데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김 과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연이율 10%인 10년 만기 적금을 복리로 가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 연봉의 일부를 저축하였다. 저축액은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이고 연봉은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연봉이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상승한대요. 그러면 저축액도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거니까 결국엔 저축액도 매년 10%씩 상승하겠죠. 연봉이 10%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전년에 비해서 10% 더 많이 저축하겠죠. 일정 비율이니까 10%씩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자, 2009년 1월 1일에 600만 원을 적립했을 때 2018년 12월 31일에 김 과장이 받게 되는 만기 원리 합계 요걸 계산해봐라. 단 1.1의 10승이에요. 10승 표시입니다. 뭐요? 1.1의 10승은 2.6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 복리 상품이며 세금은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사실 그 금리의 단리, 복리하는 금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금리에 대한 문제는 농협은 주로 금융에 관련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요. 자,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보세요. 2009년 1월 1일에 600만 원을 적금을 넣었어요. 그럼 2018년 12월 31일이면 몇 년이야? 10년 후예요. 2018년 12월 31일이나 2019년 1월 1일이나 하루 차이니까 하루 차이를 무시한다고 보면 맞죠? 10년 후예요. 그 10년 동안에 이자가 붙습니다. 맞죠? 그러면 600만 원이 그죠? 10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이게 1년이 지나면 1.1 맞아요? 10%니까 연이율이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에 또 10% 1.1 복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1.1 이렇게 돼요. 10%씩 복리니까 즉 10년 후에는 1.1이 몇 번 곱해줘야 돼? 10번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게 2009년 1월 1일 날 600만 원 적립한 금액의 원리 합계가 돼. 10년 후에 맞죠? 자, 이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10년 1월 1일에 이번엔 얼마를 집어넣어요? 600만 원이 아니고 얘가 연봉이 매년 10%씩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600만 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정 비율이니까요. 그치?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10% 상승합니다. 적립 금액이. 그러면 2010년 1월 1일에는 6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의 10% 증가한 금액. 즉 1.1 이렇게 되죠. 요게 적립 금액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2010년 1월 1일에 불입한 저 금액은 몇 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9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9년 동안. 그죠? 자, 1년 후에는 요거에 10%니까 1.1배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또 10% 1.1배 되고 맞죠?
그래서 9년 동안의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로 계산하면 1.1의 9승이 돼요. 즉 이렇게 됩니다. 요게 원금이고 2010년 1월 1일 날 불입한 원금이고 이거에 9년 동안의 이자가 붙으면 이렇게 계산이 돼. 이렇게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요놈 보면 결국에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600만 원에 곱하기 1.1의 10승 이렇게요. 똑같죠? 그럼 그 다음 해 2011년 1월 1일은 얼마 불입해요? 600만 원 곱하기 1.1배 즉 10% 즉 상승한 금액 이게 2010년 1월 1일 날 불입한 금액이고요. 이거에 또 10% 증가하죠. 연봉이 10% 올랐으니까 이거에 10% 또 증가해 2011년 1월 1일은 즉 이거에 1.1배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즉 이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원금이에요. 2011년 1월 1일 날 불입한 원금. 됐습니까? 이해가죠? 그치? 그러면 이때 불입한 것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8년 동안 이자가 붙죠? 8년 동안. 그러면 얘는 또 1.1에 8승 곱해야죠. 복리니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600 곱하기 1.1에 10승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600 곱하기 1.1의 10승이 이게 몇 번 돼요? 맨 마지막에 불입한 게 2018년 1월 1일입니다. 총 10번을 불입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불입액은 600 곱하기 1.1의 9승이 돼. 이게 불입한 금액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건 1년 동안 이자가 붙죠? 1년 동안에 이자 붙으면 10% 붙으니까 곱하기 1.1이 되죠. 그치? 그래서 총 요놈이 10번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끝났어요. 끝났죠? 내가 구하는 게 요놈이야. 요놈. 요거. 그럼 뭐예요? 얘가 2.6이라고 그랬잖아. 2.6. 맞죠? 2.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6을 곱해주면 66, 36, 6이 12. 즉 1억 5,6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1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확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올해 농협 신입사원 공채에 총 720명이 지원하였다.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와 중앙회를 제외한 농협 계열사에 지원한 비율은 7대 9였다. 농협중앙회에 지원한 사람 중 35분의 9가 합격하였고 농협 계열사에 지원한 사람 중 5분의 1이 합격하였다. 태석이가 올해 농협 공채에 합격하였다고 할 때 태석이가 농협중앙회 신입사원에 합격하였을 확률이 과연 얼마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 아마 여러분 해설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풀이도 보나마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총 720명이 지원했어. 맞죠? 그 중에 농협중앙회와 중앙회를 제외한 농협 계열사에 지원한 비율이 7대 9였대요. 그럼 농협중앙회에 지원한 사람은 720명 곱하기 16분의 7은 농협중앙회, 16분의 9는 나머지 계열사. 맞죠? 그럼 16분의 7.